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내 당뇨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지난 9월 8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올해 94을 맞이한 안봉승 한의사님은 당뇨 진단을 받은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현역으로 환자를 돌보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인슐린이나 약에 거의 의존하지 않았는데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합병증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 당뇨 환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6명은 당뇨 환자이거나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한번 발병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피로감을 느끼십니다. 식단 조절, 운동, 약물 복용,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혈당이 오르내려 늘 불안했던 마음, 먹고 싶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포기해야 했던 답답함, 합병증이 두려워 잠 못 이루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안봉승 한의사님의 사례는 희망을 넘어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뇨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밥상과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건강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안봉승 한의사님은 39살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당뇨는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인슐린이나 약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몸을 실험실 삼아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다스리셨습니다. 그 결과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며 합병증 없이 진료실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94의 나이에 여전히 현역으로 환자를 돌보는 모습 상상해 보셨습니까? 많은 환자와 후배 의사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나이에도 또렷한 정신과 안정된 손길로 침을 놓으실 수 있나요? 그때마다 선생님은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약도 값비싼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먹는 밥상과 작은 습관을 지켜온 덕분입니다. 선생님의 점심 식단을 살펴볼까요? 밥은 흰쌀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입니다. 반찬은 크게 3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제철 나물, 단백질, 발효식품입니다. 나물은 간을 최소화해 무치고 단백질은 두부나 생선 위주로, 기름진 튀김은 피합니다. 발효식품은 김치와 된장 같은 음식으로 장 건강을 지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원칙을 50년 넘게 지켜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70세 이상 당뇨 환자의 절반 이상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문제를 함께 겪습니다. 혈당만 관리해서는 건강을 지키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경험합니다. 이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며 생기는 현상입니다. 안봉승 선생님은 이 문제의 해답이 식사 습관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8세 김순자 어르신은 약을 꾸준히 먹어도 혈당이 안정되지 않아 늘 불안했습니다. 식후 졸음도 심했습니다. 선생님의 조언대로 흰쌀밥을 줄이고 현미밥을, 튀김 대신 구운 생선을, 간식 대신 제철 과일을 선택했습니다. 2달 후 공복 혈당은 정상 범주에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기력이 생겨 손주와 산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82세의 영수 어르신은 고기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체중이 늘고 혈당도 불안정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기를 끊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섭취량을 줄이고 조리법을 바꾸게 했습니다. 구이 대신 찜, 꼭 채소와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몇 달 후 체중은 줄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소화불량도 사라지면서 다시 등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연구와 실제 환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입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당뇨 관리의 답은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밥을 조금 덜고 천천히 씹고 기름기를 줄이고 채소를 늘리는 것.
단순한 변화가 수십 년 뒤 인생을 지켜줍니다. 이제 식사 후 피해야 할 행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곧바로 눕는 것입니다. 위장의 소화 활동을 방해해 역류와 더부룩함을 유발하고 혈당도 급하게 오릅니다. 최소 30분은 앉아 있거나 가볍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둘째, 식후 흡연입니다. 담배는 평소에도 해롭지만 식사 직후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산소 공급이 줄어 소화와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줍니다. 연구에서도 식후 흡연이 위암과 췌장암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식후 단음료와 카페인입니다. 커피, 탄산, 달콤한 주스와 후식. 식후에 즐기기 쉽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당뇨 환자라면 더 치명적입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넷째, 식사 직후 무리한 운동입니다. 혈당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격한 운동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혈당 변동을 심하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0분쯤 지난 후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면 충분합니다. 안봉승 한의사님은 또 하나의 비밀을 강조합니다. 바로 체질에 맞는 관리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혈당이 오르고 누구는 안정됩니다. 태음인은 기름진 음식을 줄여야 하고 소양인은 매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의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개인에 따라 혈당 반응은 다르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결국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안봉승 선생님은 환자에게 금지보다 조절을 권했습니다. 선생님이 꾸준히 지켜온 습관 중 하나가 보조 한약입니다. 환기는 기운을 돋우고 산약은 위와 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오미자는 갈증을 줄이고 인삼은 체력을 보강합니다. 4가지를 다려 하루 한 컵씩 마셨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이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80세 박영호 어르신은 식후 갈증이 심했습니다. 선생님은 소양인 체질로 보고 매운 음식을 줄이고 담백한 채소와 생선을 늘리게 했습니다. 또 오미자와 황기를 달여 마시게 했습니다. 석 달 후 혈당은 안정되고 갈증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내 몸을 이해하게 됐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식후 올바른 습관 5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눕지 않기, 흡연하지 않기, 단음료 피하기, 무리한 운동 피하기, 과식 피하기.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실천법도 제안합니다. 매일의 실천 내용이지만 이날은 꼭 실천한다. 마음을 잡고 월요일엔 식사 후 20분 걷기, 화요일엔 따뜻한 차 한 잔, 수요일엔 밥 한 숟가락 덜어내기, 목요일엔 가족과 산책하기, 금요일엔 채소 반찬 늘리기, 토요일엔 한 주를 돌아보기, 일요일엔 다음 주 식단 계획하기.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그러나 두렵기만 한 병은 아닙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39살에 당뇨 진단을 받은 안봉승 한의사님은 50년 넘게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며 합병증 없이 94세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비결은 밥상 앞 절제, 식후, 걷기, 체질에 맞는 습관, 꾸준한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작은 실천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는 곧바로 눕지 말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셔보십시오. 내일부터는 요일별 실천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10년, 20년 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음 건강 이야기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